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신규 상장한 글로벌 원자력 ETF 포함 원자력 ETF 4개 업데이트 해봅니다. 제가 7월경에 기존 3개 상품은 좀 자세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상품이 신규 상장이 되어서 업데이트 겸 4개 ETF 정리해봅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ETF는 총 4개입니다.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상품은 국내 기업만 담은 ETF이고요.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과 최근 상장한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 이 2개는 글로벌 원자력 관련 기업이 담겨 있는 ETF입니다. 기존의 3개 상품은 2022년 6월 그리고 10월 정도에 개시가 됐고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이 2025년 1월 14일 굉장히 최근이죠.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된 자산 규모에서 좀 상이한데 보시면 에이스에는 146억 원, 하나로 173억 원,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에 7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었고 플러스는 이제 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88억 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영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당시 대비해서 투자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제 에이스는 투자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는 약 50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됐고 KB스타 당시에는 이제 KB스타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라이즈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는 약 90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거래량은 신규 상장된 요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이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고 그 뒤를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가 비슷비슷하게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이렇게 지금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분배는 예를 들어서 라이즈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분배금 분배율은 영상 하단에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익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기간별 수익률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기준일이 1월 24일입니다. 제가 지금 구정 연휴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국 시장은 계속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원자력 ETF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급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이제 내일 장이 열리면 그게 이 ETF 수익률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ETF를 어떤 걸 투자할까 했을 때는 기간별 상대 수익률 비교가 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기간별 이제 상대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면 1개월 수익률은 16.15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25.2%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이 23%로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가 가장 최근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국내 커버리지 동일하게 가져가는 에이스와 비교해 볼 때도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요. 3개월 수익률이 1개월 수익률보다 세 상품 모두 낮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6개월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같은 경우 6개월 수익률 49%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기간 조정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 아실 수 있고 1년 수익률을 보시면 세 상품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스 상품 73.59%, 하나로 원자력은 무려 90%,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도 73.77%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기초지수 대비해서 이 해당 ETF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초과 수익률 한번 비교해 봤는데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같은 경우 1개월 초과 수익률이 무려 4.88%,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도 5.694%로 이 두 상품 같은 경우 기초 지수 대비해서도 초과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ETF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구성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원자력 ETF 2개 먼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이 두 상품인데요. 일단 국내 원자력 기업을 담는다라는 면에서는 그 섹터 커버리지는 같습니다만 그리고 종목 자체도 이제 공통기업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비슷하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그래프 하단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우진까지 요 기업들은 양쪽 ETF 모두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핵심 원자력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구성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스 상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1.23%, 하나로에는 17%로 약 6%가량 차이가 나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9.22 그리고 14.2%로 여기에서도 또 5%가량 차이가 나고요. LS 일렉트릭도 8.98, 14.69, 현대건설 8.39, 9.12. 현대건설은 좀 비슷한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8.17 그리고 11.85%로 요 네 개 종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종목당 캡이거든요. 캡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상위 요그 캡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 같은 경우는 종목당 15%인데 반해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종목당 10%로 이제 캡 비중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같은 경우 현재 잘 나가는 주식의 비중이 더 많이 담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조금 차이가 나요. 이제 에이스 상품은 25개 종목,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은 20개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비중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담아지겠죠. 그래서 이 탑 5개 종목, 제가 방금 읊어드렸던 이 탑 5개 종목이 크게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에이스는 45%, 이 탑 5의 종목 합이, 하나로 같은 경우는 무려 67%가량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기업에서도 탑5의 비중이 좀 상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통기업이 담겨져 있는 게 에이스는 81%, 하나로는 92%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 온리 담겨져 있는 기업들은 의 영향력은 크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 ETF 두 개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 ETF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 커버리지가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의 월등히 크기 때문에 좀 그래프로 비교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담겨져 있는 구성 종목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에는 총 26개 종목이 담겨져 있고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에는 11개 종목밖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겨져 있는 기업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담겨져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7월 달에는 약 30%가량 담겨져 있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특히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져지다 보니까 현재는 국내 기업의 합이 21.9%입니다. 이 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또 차이, 바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에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무려 27.81%로 압도적으로 많이 가장 핵심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에는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탑5의 비중이 두 개 모두 74%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다섯 개 종목만 이렇게 끊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에는 컨설레이션 비중이 27.82%, 카메코가 18.63, 원자력 그 우량유 채굴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기업이 10.4%, BWX 테크놀로지가 9%, 현대 일렉트로닉도 8.11%로 탑5 내에 19%가량이 국내 기업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에는 우선 컨스텔레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카메코가 19.64%. 사실 카메코 자체는 좀 비슷비슷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BWX 테크놀로지가 18.42%, 그리고 플로르가 14.62%,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13.77, 그리고 우라늄 현물에 투자하는 트러스트 상품이 7.54%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둔 기업은 6개 기업은 양쪽 모두에 담겨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좀 최근 핫한 그 뉴스케이 파워도 양쪽 모두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 채굴 기업
또 센트러스 에너지 기업도 양쪽 모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방금 읊어드렸던 이 탑5 내에서 예를 들어서 플로르랑 이 우라늄 트러스트 같은 상품이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에만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상이하고 컨설레이션의 포함 비포함 여부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의 비중 정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랑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은 이제 기초지수 보시면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산업 관련 기업을 담는다. 그리고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로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그 해당 키워드는 여기 보시는 이런 키워드 뉴클리어, 또 우라늄, 소형 원자료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가장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렇게 담는 국가별 커버리지 비중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라이즈 상품 같은 경우는 해외가 70%, 국내가 30%로 비중을 담는다가 아예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무조건 담기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종목당 캡은 글로벌과 국내 기업이 상이한데 글로벌은 한 종목당 적어도 1% 이상 25% 미만으로 담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비중을 적게 둬서 1% 이상 15% 미만으로 담는 이하로 담는 그런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10.4%로 가장 높았죠. 그리고 우리 기술도 뭐 0.8%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종목 변경 시에는 다시 다 1% 정도로는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연 4회 종목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4, 7, 10월에 종목 변경이 일어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상품은 조금 담는 그 기준이 라이즈와는 상이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 담는다가 그 기조인데 그 카테고리가 우라늄 원자력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의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눠서 업스트림의 50% 기업을 담고 다운스트림 40%를 담는다. 그리고 별도 10%는 우라늄 현물에 투자하는 약간 트러스트 펀드 상품의 비중을 가져간다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비중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뭐 다운스트림이 생소하신 분들은 약간 에너지의 그 밸류체인을 말을 할 때 이렇게 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나눠서 보통 이제 업스트림은 가장 생산 단계, 그 예를 들어서 석유 뭐 채굴이라든지 천연가스 채굴 생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라늄 탐사, 개발, 채굴, 정제 등이 요 업스트림 레벨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게 뭐 변환되고 저장되고 운반되는 그런 미드스트림 과정을 거쳐서 다운스트림으로 오는데 이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원자력 관련된 그런 사업 부분은 해결로 적합성을 위해서 농축, 그 우라늄 농축을 최적화하는 그런 농축 관련된 산업 그리고 또 발전소 건축, 기자재 생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상품 설명서에 보시면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두겠지만 각 기업별 어떤 기업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비중이 10%가 더 갭을 두고 차이가 나는 그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군사용 발전용 원자력 공급 업체로 소형 원자료 연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 플로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인데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 해체 기업,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기업이겠죠. 그리고 현재 뉴클리어 파워의 대주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현물 투자 펀드에도 이제 비중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차이는 아무래도 플러스 상품에 11개 기업만 담겨져 있다 보니까 캡 비중인데 캡이 이제 종목당 20%로 훨씬 더 이제 한 종목당의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라는 점도 좀 상이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뒤에서 다시 차트로도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분배금도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기업을 담고 있는 이 두 ETF만 분배금이 지급이 됐고 라이즈 상품은 아직까지는 분배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하나로 원자력, 아이실렉트 모두
연 1회만 분배금이 지급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지급된 분배금 기준으로 분배율 계산해 봤을 때는 이 정도 1.15%, 0.79% 차이가 나고 있고요. 수수료는 이제 각각의 이제 숨어있는 보수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되, 그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 부분도 확인이 되는 대로 이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글로벌 ETF에 담겨져 있었던 탑 종목들 주가 차트입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그래프가 컨설레이션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제 1년 수익률 봤을 때 141.21%,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이제 투임을 하면서 이제 AI 쪽에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이제 딥시크 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는 그 인프라 관련된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급하락을 하는 주가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반등은 하는 걸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플러스에는 요 기업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 나머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BWX 10% 이상 가져가는 거, 그리고 플로르, 그리고 저기 우라니움 에너지 그룹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년 주가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이제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이제 크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흐름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카메코입니다. 핑크색 요 그래프인데, 카메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PE 레이쇼가 280배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식 주가 자체가 좀 현재 밸류 측면이 굉장히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ETF는 총 4가지이고요. 그 중에 2개는 국내, 2개는 글로벌인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ETF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냥 글로벌하게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의 국내 기업이, 신기업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비중 자체가 약 30%까지로 항상 가져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상품을 통해서 나는 그냥 원자력 밸류체인 가져가겠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국내랑 글로벌 분리해서 가져가고 싶어, 왜 그 흐름이 다를 것 같거든, 그렇게 이제 매매를 분리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그리고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다만 이렇게 이번 전략을 취하실 경우에는 컨스텔레이션 기업이 제외가 된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제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AI 전력 인프라 ETF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해드렸지만, 컨스텔레이션은 비단 원자력 관련된 에너지뿐만 아니라 복합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AI 전력 인프라 ETF에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컨설레이션 이미 다른 ETF나 혹은 나는 별도로 투자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투자 전략에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